정치부 기자인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해도 되나? 약간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.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기술 투자라든지 혹은 뭐 공시 분석이나 뭐 재무제표 분석 같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. 예, 그런 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.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, 필립 피셔 같은 그런 투자 대가들의 책을 좀 읽어봤고, 또 틈틈이 정치 뉴스랑 더불어서 경제 뉴스 팟캐스트들을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.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정치권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? 정치권에 있는 뉴스들을 살펴보면 주식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거든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박 기자입니다.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가지고 약간 업무 템포를 좀 낮췄고요. 그와 함께 이제 주식 어플을 잠깐 휴지기에 들어갔다,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주식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사실 정치부 기자가 어떤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바꿔서 말하면은 금융부에 있는 기자들이나 혹은 증권부에 있는 기자들이 이제 정치 뉴스 이야기를 하는 거랑 그게 치환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, 그래도 이제 기자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그런 편입니다. 이 세상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. 보세요, 뭐 축구협회에서 사고를 치니까 결국 뭐 국회로 와가지고 청문회를 했잖아요. 라인 사태도 있습니다. 네이버 라인 사태 때는 이게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 문제죠. 국회로 왔었고 국회 가방위에서 사태가 다뤄졌단 말이에요. 또 뭐 외교 분야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이제 뭐 미국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한창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, 지난 비상계엄 사태 때는 한강 작가의 그런 소년이 온다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많이 인용이 되기도 했고, 하여튼 뭐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, 사회, 산업, 뭐 과학기술, 문화 이렇게 분야가 다 나뉘어 있긴 한데, 정치부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사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, 이거는 당연히 정치적인 부분이 또 증권이랑 경제랑 또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투자자가 1,400만 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, 주식 투자할 때 꼭 경제 뉴스가 아니더라도 약간 정치 뉴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.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기획을 했습니다. 먼저 이제 정치 뉴스로 주식 투자에 약간 도움이 되냐?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보자면, 내부 정보를 파악한 뭐 일확천금이라든지 혹은 뭐 한방의 인생 역전 같은 거, 그런 거 말씀드리려는 거 전혀 아닌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실현을 시키려면 최소 대통령 영부인쯤은 돼야 할 텐데, 하여튼 저는 일개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전혀 모르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치 뉴스가 아니라 정책 뉴스를 보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, 먼저 정치 뉴스랑 정책 뉴스가 뭔지 이거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, 정치 뉴스라는 건 있잖아요. 이제 여당이랑 야당이랑 이렇게 말싸움 하는 거 있죠. 그러다가 빠루 들기도 하고, 옛날에는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복 입고 날라차기 하는 것도 있었고, 요즘은 뭐 법사위에서 이제 큰언니들 간에 그런 약간 신경전이 좀 있죠. 하여튼 그런 게 정치 뉴스입니다. 정치라는 게 원래 이제 칼이랑 총 대신에 말로 싸우는 거거든요. 그거를 이제 포장해서 말하면 토론이라고 합니다. 하여튼 근데 그런 게 정치 뉴스고, 이제 정책 뉴스를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, 정부든 혹은 정당이든 약간 뭐 이러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, 혹은 뭐 앞으로 국가 세금을 좀 줄이겠습니다, 아니면 뭐 이런 정부기관을 좀 개혁을 하겠습니다, 이렇게 약간 국가의 골간을 다루는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당 대 야당끼리 이렇게 막 치고받고 말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 같은 거, 민생 문제 같은 거 있죠. 그거를 다루는 게 정책 뉴스입니다. 근데 이제 정치 뉴스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들 싸움 구경이거든요. 실제로 정치 뉴스가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있고, 또 유튜브를 봐도 대체로 쇼츠 같은 게 그런 게 심한데, 정치 뉴스들은
조회수가 높고 되게 주목을 많이 받죠. 반면에 정책 뉴스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. 또 쓰려고 솔직히 기자들이 이거를 쓰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. 공도 많이 들여야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조회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. 근데 핵심은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치 뉴스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. 반면 정책 뉴스들은 투자 인사이트를 받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향후 이제 국가 입장에서 어떤 시장을 좀 더 비중을 둘 건지, 작게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시장에 좀 더 주력을 할 건지, 어떤 섹터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, 그런 신호들을 약간 볼 수 있다는 건데요. AI 뉴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, 대통령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그 국정기획 과제가 있고, 그때 또 국민보고대회 같은 걸 해서 그때 이제 되게 강조했던 분야 중 하나가 국가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.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,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때죠. 그때 경부고속도로 같은 국가적인 도로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성장의 근간이 됐었고, 또 김대중 정부 때는 국가의 전체적으로 그런 초고속 통신망을 인터넷 통신망을 다 깔아가지고 IT 기업들도 많이 태동을 시켰고, IT 인프라는 대한민국이 인터넷이 제일 빠르다,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. 하여튼 그런 산업들에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껏 국가의 좀 역할이긴 했죠.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AI 고속도로를 1000명을 한 건데, 뭐 이런 메시지에 주목을 하면 우리 이번 정부에서는 AI에 대단히 관심이 많구나, 이거를 누구나 알 수가 있죠. 근데 최근에는 대통령이 오픈 AI 대표 샘 올트먼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예전 이야기인데, 블랙록이라고 세계 최대 그 자산 회사, 그쪽 회사 만나서도 우리나라가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밀어줘라,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. 이것을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귀중한 그런 기사가 될 수가 있죠. 우리 정부가 AI 시장을 키우겠다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구나. 그러면은 AI 시장이 진짜 유망한가? 이 기술이 정말 돈이 될까?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업들이 좀 유망할까?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점은 정책 뉴스가 주식 투자하는데 하나의 인사이트가 됩니다. 비슷한 정책 뉴스 사례가 또 있습니다. 언론 보도는 상당히 돼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만큼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은, 그게 이제 북극항로 이야기예요. 지난 4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 대선 기간이 있었잖아요. 그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그 북극항로 이야기를 수차례 꺼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. 1호 지시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거였습니다. 이런 뉴스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런 뉴스들이 정책 뉴스의 일환이죠.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해운업 쪽으로 한번 주목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눈길이 간 적이 있다,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, 진짜 해운업이 유망하긴 하냐, 뭐 해운업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어떤 회사가 진짜 경쟁력이 있냐, 그런 거를 한번 다 따져봐야 될 텐데, 제가 이제 대통령 발언만 계속 소개를 했습니다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여당 대표도 일주일에 2번씩 최고위원회의라는 걸 하거든요. 거기서 공식적인 발언이 꽤 많이 나옵니다. 정치 뉴스의 소재들도 있고 정책 뉴스의 소재들도 있는데, 일단 이 최고위원회의가 제일 중요하고요. 또 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말씀을 드렸고, 정책 뉴스의 약간 연장선상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도 하나의 정책 뉴스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AI 회장을 만났다거나 그러면 AI 산업에 관심이 많겠구나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, 최근에 또 여당도 야당도 추석 앞두고 둘 다 한국거래소 혹은 뭐 자본시장 이쪽으로 갔었거든요. 그런 것도 다 뭐 보도자료식으로라도 보도가 되긴 합니다. 그런 거를 보면은 자본시장에 뭐 관심이 있겠구나,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겠구나, 그렇게 정책 뉴스들을 살펴볼 만한 그런 창구가 되게 많다는 거.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, 또 가장 민감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부류들 중에 하나가 그 정치인들일 수밖에 없거든요. 주식 투자하는데 여의도 찌라시 같은 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,
오히려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된 그런 정책 뉴스들을 좀 더 많이 살펴보고 좀 더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는 게 투자할 때는 더 도움이 된다. 이게 이제 정치부 기자이자 개미 투자자로서의 요즘 드는 생각이죠. 이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죠. 정치부 기자인 저도 약간 친숙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. 시장에서는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정보를 얻곤 한다. 다른 이들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직화하거나 상투적이지 않은 분석 절차 같은 걸 도입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남들 따라서 똑같이 주식 투자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. 쉽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. 신문들 있잖아요. 주식 투자한다 칩시고 이제 경제신문들에 의지하는 분들도 없진 않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쪽입니다. 이거를 또 전체적으로 다루려면은 또 영상 한 2편은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신문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라고 요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. 요 1시간짜리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저서 단행본으로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. 경제 신문들이 경제 뉴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하여튼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경제 신문이 보도하는 것들을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의존할 건 아니라고 보는 쪽이고 하여튼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정치권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도 언론이 이렇게 재단하지 않은 그런 로우 데이터로 정책 뉴스들을 이렇게 막 챙기는 거 있잖아요. 이것은 워렌 버핏의 발언을 빌리자면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방법의 데이터 조직화가 될 거고요. 그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할지 말지는 또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것이 이제 상투적이지 않은 분석 절차가 될 수 있는 거죠. 어쨌거나 저는 정치 유튜버잖아요. Make politics great again 해야 되는 그런 정치 유튜버라 이런 투자 방법도 있긴 하다.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한다고 꼭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. 정치 뉴스뿐만 아니라 정책 뉴스도 좀 사랑해 주시라. 돈도 벌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계속 유쾌하고 또 유익하고 또 약간은 엉뚱한 그런 영상을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아주 정치적인 언제든지 댓글 같은 걸로 의견 개진 환영합니다. 아무쪼록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 위해 해서 좋아요랑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. 골목 상권 살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. 골목 정치부 유튜버도 키워주십시오. 예,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곽 기자였습니다.